이제 열린우리당 만들 때의 꿈인데 이게 20여 년 만에 이제 실현이 된 거고 이걸 이제 민주적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진 거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정당이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정당에 누가 사람이 가입을 해요. 정당 가입한 사람이 투표해가지고 뭘 결정하게 만들었잖아요. 뭐든지 그런 데가 없어요. 대개는 박수부대이거나 투표부대로 이렇게 동원된 그런 형태였었는데 이제 이게 귀족 공화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의 혁명적 전환, 큰 일이 벌어진 건데 우리가 좀 잘 못 보고 있는. 또 우리가 정당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시민단체형 정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건 이제 한국 민주정치의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 저는 해외에서 이 사례 연구할 거라고 봐요. 이런 대중정당이 없어요. 전부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이렇다. 엘리트 모임이고 정치 엘리트 모임이고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거나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들이었지 이렇게 시민 일반이 다시 말해서 정당 자체를 좀 지배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자발적 시민들이 정당에 참여해서 수백만의 그런 500만입니다. 최대 규모의 시민단체 겸 정당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국 정당사에서 좀 새로운 투자 불패신화를 깨겠다, 부동산 불패신을 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하신 건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겪을 재앙을 미리 좀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우리가 아파트 불패신화를 갖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1인당 거주 면적이 계속 넓어졌어요. 그거를 수용하려면 계속 집을 짓고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58년부터 71년까지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내 아파트 불패신화가 이어진 거예요. 10년 뒤부터는 1년에 70만 명씩 인구가 줄어요. 그리고 서울 인구만 따지면 현재의 전국적인 인구 분포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서울 인구만 따져보면 서울에서만 매년 3, 4만 채의 주택이 신규 공급되는 그런 효과가 나와요. 매년 3, 4만 채예요. 10년이면 3, 40만 채고요. 그러니까 10년쯤 지나면 이제 지금 3, 40층으로 재건축해 놓은 아파트들은 10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것도 인구 그래프를 따라가지 못해요. 이게 이 인구가 계속 줄어가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몰락하는 게 좀 눈에 보이거든요. 10년 후가 되면 그때 재앙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폭락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대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에 전체 자산의 서울 시민들 평균으로 보면 전체 자산의 80% 정도가 이게 집에 물려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집값을 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고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산 배분 규칙도 또 바꾸고 우리가 10년 안에 닥치게 될 10년 후부터 닥치게 될 거대한 이제 그런 주택이 남는 재앙이죠. 이 재앙 상태를 모면하기 위한 미리 좀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거다가 아니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하면 경제 회복이나 성장 불가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휴자금이나 여유자금이 다 땅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다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식 같은 생산적인 분야에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건 개혁에 나섰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공 가능성은 높다. 왜 높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안 될 일은 안 합니다. 칼을 뺐다. 반드시 성공시키는 그런 쪽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 봐서는 겨우 해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서 저는 SNS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이 부동산 개혁은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국민적 여론도 꼭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의거하는 정치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속된 말로 고자질 정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제 개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옹 같은 분께서도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으면 미래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시더니 바른 말 하시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주식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결혼 자체를 생각 못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제 아들들이 20대인데 아감이 정말 답답합니다. 찾아보면 쟤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 때는 대충 사실을 결혼해가지고 집값이 아니고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전세가가 17억, 18억 막 이러더라고요. 전세가 이게 사람 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사활을 걸고 반드시 성공해야 될 바로 우리의 당면한 과제. 이거 성공시키면 젊은 세대들 태도도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집을 여전히 부동산 불패 얘기하는데 서울 부동산 이 가격으로 유지하려면 다른 말로 하면 지방 10년 후부터는 다 비워야 돼요. 다 지방이 아예 없어져야 돼요. 인류가 국가라는 이제 공동체를 만든 일에 이 정치 체제는 귀족공화제가 이제 처음이에요. 군주귀족 연합제 그리고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민주공화제. 제가 이런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정당은 바로 이 정치 주체들의 모임 이런 걸로 출발한 데다가 그래서 처음부터 좀 귀족 공화제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많았어요. 한참 군사 독재 시절 이제 양김 또는 이제 DJ 김종필까지 나오면 삼김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사실상 정당 자체가 군주제 방식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치인이거나 정치인 후보자거나 예비 정치인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구성돼 있어요. 17년 이제 6월 항쟁 거치고 나서 두 가지 편향이 좀 있었어요. 정당은 계속 정치인들의 조직으로 두고 이걸 견제하고 견인하는 집단으로 제야 시민 세력이 시민 사회가 커져야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시민 사회에서 먼저 제안을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와 바로 연결이 되면서 참여민주주의 또는 이제 참여정당, 시민참여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때 처음 본격적으로 나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당이 열린우리당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했죠. 일반 시민들이 정당의 주인이 되는. 왜를 지우면 조현정. 넋을 잃고 길가에 앉아 묻는다. 왜 살지? 이렇게 힘든데 왜 살지? 길을 묻는 그대에게 왜가 문제였어. 좀 시끄러운 애지. 보낼까? 그게 좋겠어. 일단 왜를 보내고 나면 살지. 이렇게 힘든데 살지. 물어봤어요. 한동훈을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잘생기고 옷잘 입고 똑똑해서 좋아한대요. 그게 다 아줌마들이에요. 그 정치인으로 안 봐요. 젊은 그러니까 사람들 연예인으로 보는 싫어하더라고. 거예요. 연예인으로.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겁니다. 흘러갔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됐으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